코포리얼 라이프 서포트를 이제 환자에게 이제 적용을 시행을 해서 이제 어떤 매니징이 중요한데, 이런 매니징 이건 뭐 전에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류의 형성은 이제 산소의 공급, 혈류를 형성하는 이유 ECLS를 통해서 이 산소의 공급과 이제 이산화탄소의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수치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플로우는 이제 거의 이제 풀플로우를 운영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거에 맞는 이제 CO2의 제거와 이제 O2의 이제 공급에 맞는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CO2를 얼만큼 정상 범위 이제 O2도 DO2와 이제 BO2를 비교를 해서 이 최소 이제 정상은 5대 1인데 이제 3대 1에 최소 미니멈 3대 1 이상은 되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이제 에크모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메케니컬 이제 벤틸레이션을 최소로 이제 감소를 시키고 이제 롱 레스팅 세팅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되고 있던 BA 에크모의 경우 이제 이거에 사용되고 있었던 이제 모든 약제들, 특히 이제 바소 컨스트릭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은 거의 최소로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스탑을 해서 이제 플로우가 충분히 이제 말초 조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환자의 동맥혈 가스 검사를 또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 모니터 감시 장치는 항상 이제 캘리브레이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도 하지만 중간에 상황을 판단을 해서 뭔가 어떤 수치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런 검사 장치들은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 정확한 수치값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ABJ 검사도 이제 주기적으로 환자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뭐 1시간별로 아니면 2시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환자가 이제 안정이 됐을 때는 뭐 3시간, 이제 4시간별로 이제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맥혈 포화도는 이 체순환 혈류의 감소 또는 증가를 통해서 요구되는 수치를 이제 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SvO2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75% 이상이 75%가 되어야지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려면 이제 산소의 공급이 적정을 해야 되겠고, 산소의 공급은 적정하지만 이 플로우가 환자의 말초까지 도달하는 이 혈류가 감소를 한다면 이 SbO2는 이 75%, 70에서 75%의 범위를 이제 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 충분한 이 혈류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충분한 이 산소가 이제 공급이 돼서 이 적정한 이제 BO2가 산소 소비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SbO2가 이제 낮게 된다고 하는 것은 SbO2가 이 정맥혈 포화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원인, 뭐 열이 있다던가 아니면 플로우가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다던가 아니면 이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던가. 이 산소가 또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옥시네이터가 뭐 페일리어가 났다던가 이제 아니면 어디에 뭐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는 원인도 찾아서 이런 모든 기계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PaCO2는 이제 플로우 레이트와 이제 수입 가스의 구성으로 약 40mm 머큐리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뭐 BA의 경우에는 이 수입 가스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플로우에 뭐 카디악 플로우가 4000이다. 예를 들어 분당 4000ml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0.5 정도를 보통 유지를 합니다. 0.5면 이거의 반, 그러니까 뭐 2.0이라던가 이렇게 유지를 해서 하게 되고, BB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BB의 경우에는 산소의 전달이나 가스의 수입이 이제 CO2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노베노의 경우에는 이 4000에 뭐 최소 2배까지, 그보다 더 많게 초기에는 2.5배까지 뭐 3배까지도 증가를 시켜서 이제 정상 CO2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시행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시스테믹 블러드 프레셔는 이제 블러드 볼륨의 조절해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CPB도 마찬가지입니다. CPB나 뭐 ECLS나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의 이제 혈압은 이제 보통 이제 에크모를 돌리면 뭐 심장에 기능이 없다면 이제 민으로 나타날 것이고, 심장에 기능이 있다면 이제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이거의 조절은 거의 이제 이거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블러드 볼륨, 그러니까 이 센트리퓨갈이던 이 펌프에 의해서 이 형성되는 이제 블러드 이제 플로우 양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 된다. 이거는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도 혈압이 떨어진다면 이제 어떤 원인을 찾아서 뭐 약을 좀 소량으로 쓴다던가 이런 경우를 해서 이제 혈압을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해야지, 이 블러드 플로우가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약을 사용을 해서 혈압을 유지하면 이제 이 페리페랄의 SBR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오히려 환자의 플로우가 더 공급이 안 되는 페리페랄 셧다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의해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B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플로우를 충분히 형성을 시켜서 말초에까지 이 혈류를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관건입니다. 에크모든 아니면 뭐 CPB든 이거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플로우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플로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딴 것들을 시행을 하면 이게 오히려 환자한테는 더 안 좋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혈류의 관류가 중심이 되지 않고 이제 약에 의해서 혈압이 조절되어질 경우에 이 환자의 상태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책에도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제 블러드 볼륨이 조절이 돼야 됩니다. 플로우를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카디악 인덱스 2.2에서 2.4가 정상의 카디악 인덱스의 범위라고 해서 이게 정상의 범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는 이 정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거는 환자의 그 체액량의 볼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던가, 그래서 이거 뭐 3.0도 될 수가 있는 거고 3.2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체액량에 따라서. 근데 이것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거에다 예를 들어 환자가 더 많은 플로우가 필요한데 이거보다 더 많은 플로우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약을 써서 혈압을 유지한다던가, 이런 상태는 이게 그리 좋지 않은, 이건 CPB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뭐 이데마가 점점 더 증가한다던가 이런 뭐 아주 그 환자한테는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초 혈관까지 이제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고 이제 약에 의해 혈압이 조절이 될 경우에는 이제 환자는 이제 지속적인 대사성 이제 산증, 메타볼릭 엑소시스를 일으킬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체해순환사나 에크모를 담당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코디네이터라는 직업, 에크모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직업을 뭐 따로 만들어서 병원에서 에크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CPB를 시행을 하셨다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대부분 CPB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에크모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ECLS를 이제 운영하는 동안에 이제 환자의 헤모글로빈은 이제 14에서 15 사이를 유지를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에크모와 이제 CPB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이제 이런 헤모글로빈인데, 여기에 에크모와 CPB에서의 가장 큰 차이, 또 이 헤모글로빈과 이 헤모글로빈이 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건 이제 온도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환자의 체온, CPB는 체온이 낮게 되고, 그 다음에 에크모는 정상 온도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정상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CPB에서의 산소 소모량보다 에크모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DO2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뭐 처음에는 이제 플로우가 잘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O2의 공급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의 이제 수치에도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최소 안 되더라도 헤마토크리트는 35% 이상은 꼭 유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많은 결과에서 이제 빈혈로 인해 생기는 위험은
이게 이제 혈액을 뭐 이제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보다 낫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혈액 사용은 뭐 CPB에서 이제 무혈 수술을 하는 거와 에크모에서 혈액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CPB는 환자를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이고, 에크모는 이건 치료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치료의 과정이 아니고, 치료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CPB와는 다른 개념이고, 에크모는 이제 환자가 심장이나 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로딩을 이제 확 낮춰줘서 이 환자가 이제 이 레스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레스팅 상태를 만들어줘서 이 회복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지, 에크모 자체가 치료를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근데 CPB는 그 어떤 질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체외순환이라는 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또 어떤 차이도 이제 정확하게 에크모와 CPB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빈혈로 인한 이제 생리적인 현상과 이제 양리적인 보상에 관한 위험은 이제 수혈로 인한 위험에서 이제 강력한 이제 논의 대상이다. 근데 여기서 이게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에크모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환자가 에크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의 생명이 이제 위태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뭐 수혈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뭐 무슨 논란 이런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CPB에서는 뭐 무혈 수술이라는 게 워낙에 지금 그 보편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고, 센터마다 뭐 무혈 수술 센터라는 것도 뭐 생겨져 있는 것도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이 CPB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체외순환, 치료를 위한 이런 체외순환에서는 중요한 개념일 수가 있지만, 에크모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에크모에서는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 전신의 산소 운반에 관한 의존은 이제 인공폐, 이제 옥시네이터죠 보통, 통한 이제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옥시네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전격 혈류라고 하는데, 이 전격 혈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산소 공급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제 빈혈성 이제 혈액일 경우에는 산소 운반 요구 수치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이제 플로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이 뭐 14다 그러면, 만약에 플로우를 4,000 준다 그러면, 헤모글로빈 이거의 반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은 플로우를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동일한 DO2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너스 캐뉼라의 어떤 저항, 이 레지스턴스에 의해 이제 플로우가 제한되게 되고, 이 높은 RPM을 이용해서 플로우를 이제 증가를 시킬 수 있고, 또한 추가적인 이제 비너스 캐뉼라를 삽입해서 이제 플로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에크모든 이 CPB든 여기서 얘기했던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그 나머지 것들을 더 서브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이 플로우는 낮은 상태에서 나머지 뭐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로우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비너스 캐뉼라를 더 삽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캐뉼라 사이즈를 좀 더 크게 사용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환자한테 도달하는 총량은 증가를 시켜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던 간에 캐뉼라를 뭐 에올타를 2개를 더 잡던, 비너스 캐뉼라를 어떻게 해서 드레인을 더 하나 받던. 근데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어떻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RA에 캐뉼라가 들어가서 센트리퓨가를 나와서 이제 옥시네이터를 이제 지나서 이제 환자의 피무랄 아테리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RA 캐놀라는 뭐 예를 들어 25프렌치인데 여기가 뭐 16프렌치다 이래도 플로우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프렌치와 25프렌치는 비율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드레인은 잘 되는데, 16프렌치에서의 이런 저항, 캐놀라에서의 이런 저항에 의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뭐 플로우가 안 나온다고 뭐 예를 들어 이거를 하나 뭐 비너스를 하나 더 넣는다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큰 캐놀라에 와티렐 캐놀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플로우가 잘 나오는 거지. 뭐 똑같으면 이게 뭐 자동차가 4차선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게 갑자기 뭐 2차선으로 줄어버린다. 그럼 드레인 되는 양은 많은데 나가는 양이 좁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 이제 머지가 되면서 이 플로우는 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젯 플로우가 형성이 되면서 혈액이 다 이제 또
다 깨지는 뭐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아트리얼 캐놀라와 이제 비너스 캐놀라의 어떤 그 비율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높은 스피드에서의 이제 셀 플레이틀릿의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되고 이제 파열의 위험성을 이제 증가를 시킵니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저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캐놀라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21 썼다면 19프렌치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 이거보다는 항상 뭐 크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비너스보다는 뭐 23프렌치를 썼다 그러면 21프렌치나 뭐 19프렌치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지 뜬금없이 23프렌치 쓰는데 뭐 16이라든가 15를 사용하게 되면 플로우는 오히려 안 나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RPM을 상승을 시켜서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플래틀리트가 뭐 적혈을 하든가 모든 혈액 손상이 이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런 매니징 상태에서 이 플로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어떤 원인인지를 캐놀라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이 페리페랄의 이제 어떤 셧다운이라던가 이런 문제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그것들을 해결을 해 주어서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티는 이제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